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떨리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는 올해 70을 앞둔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가 맞겠네요. 모든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요. 외롭게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효자구나, 며느리도 착하구나 싶었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아들도 자주 말을 걸어줬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가 할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는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좀 보세요.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어머니, 밥 너무 되게 하셨어요. 저희는 진밥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설거지 제대로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네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하고 손놀림도 느려져서 제대로 못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고 밥을 할 때는 물량을 재고 또 재며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불평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시 개야겠네요. 어머니, 제 옷 만지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아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답답해. 맨날 눈치만 보고 아침부터 부산 뜨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짐이구나.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양말 신고 걷고 기침도 꾹꾹 참았습니다.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이것저것 다 꺼내서 먹지 마세요. 저희 먹을 거예요. 어머니, 샤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물값 나가잖아요. 어머니, 전기세 나온 거 보셨어요? 요즘 어머니 방에서 전기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아들 내외에게 전부 드렸습니다. 집값 대출 갚는데 보태라고요.
그런데도 전기세 물값 이야기를 듣다니요.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요즘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하면 엄마, 며느리도 스트레스 많아. 좀 이해해 줘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 친구 순이의 칠순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만 있던 저에게는 몇 달 만에 나가는 외출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친구 칠순잔치가 있어서. 칠순잔치요? 축의금은 얼마 내실 거예요?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이 어디 있으세요? 보험금도 다 저희 집 대출 갚는 데 쓰셨잖아요. 그럼 그 5만 원은 우리 돈으로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서. 모아둔 돈이요? 우리 집에 살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세요? 먹는 것, 입는 것, 전기세, 가스비 다 우리가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친구였던 순이의 칠순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칠순잔치인데. 그럼 어머니 우리 보고 돈 드릴까요? 우리도 한 달에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데. 어머니 모시느라고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친구 칠순잔치 간다고 5만 원 쓰신대요. 엄마 그건 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안 갈게. 당연히 안 가셔야죠. 우리 형편에 무슨 칠순잔치예요. 결국 그날 저는 순이의 칠순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실망한 목소리로 그래, 건강 챙겨.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간섭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뭐 하세요? 맨날 방에만 계시네요. 어머니 병원 가실 거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병원비 누가 내는데? 어머니 약 좀 아껴 드세요. 약값도 장난 아니에요. 저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아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약값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우리 엄마가 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 집에 계시면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 나는 이제 못 참겠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나는 스트레스에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좋은 데 찾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불을 물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그 팸플릿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은 곳이래.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냉정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시려고요? 계속 우리 집에 계실 건가요?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내 아들 집이잖아. 내 집이기도 하다고요?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 명의. 어머니 돈으로 대출 갚았다고 해도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출을 갚는데 제 돈을 보탰지만 집은 며느리 명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 드실 거 없어요. 저희 목만 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서랍 속에 숨겨둔 카스텔라 한 조각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요? 제가 어제 청소했는데 또 청소를 하세요? 제가 한 청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예요? 제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거 못 믿어서 확인한다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청소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요? 습관적으로 감시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매일 눈치 주고 간섭하고 이 집이 어머니 집인 것처럼 행동하시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요?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부터 청소기 돌려서 사람 잠 깨우고 냉장고 이것저것 다 뒤지고 제 물건 함부로 만지고.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 어머니 좀 보세요. 제가 한 청소가 마음에 안 드신대요. 엄마 그게 무슨. 제가 변명하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원 가세요. 제발요. 저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안 가. 여기가 내 아들 집이야. 아들 집이라고요? 그럼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여기 계속 모시고 살고 싶은지.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대답해봐요. 어머니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요양원이 정말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더 행복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까지 이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힘들어.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들으셨죠? 당신 아들도 원하는 거예요. 빨리 짐 싸세요. 나는 안 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제가 팔을 빼려고 하자 며느리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가시라고요. 빨리.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 해요. 어머니 좀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짝. 뺨이 따끔거렸습니다.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오가 가득했습니다. 빨리 죽어버려. 제발. 며느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느리, 살려다오. 제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다시 내려올까 봐 무서워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느리 제발. 나 잘못했어. 나 요양원 갈게. 갈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를 때리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칠게 숨을 쉬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세요. 당장.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너는 왜 말리지 않았어? 내 마누라가 엄마를 때리는데.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도 이해해줘.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시어머니를 때려도 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괜찮아? 순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야. 나. 언니 무슨 일 있어? 왜 울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순이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며느리 학대,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오늘 아침 있었던 폭력까지. 순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언니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리고 아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응. 나 어떡하지? 언니 거기서 나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모셔갈게. 그래도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아들 집이야? 언니를 때리는 집이 무슨 아들 집이야? 언니 정신 차려.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순이야 근데 나갈 데가 없어. 돈도 다 아들 내외한테 줘버렸어.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나도 혼자 사는데 뭐. 순이의 제안에 저는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네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몰래 만들어둔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을 좀 모아두라고 하시며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그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요? 기억으로는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보험금을 줄 때 이 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저는 옷장을 뒤져 그 통장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봉투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53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준 돈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것처럼.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살 것 같아. 저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 응. 나 나갈게.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게. 좋은 대로. 아니야. 나 요양원 안 가. 친구 집으로 갈 거야. 뭐? 친구 집? 응. 너희한테 더는 신세 안 질 거야.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나가는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내가 너희 집 대출 갚는데 준 돈 5천만 원. 그거 돌려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이미 대출 갚는데 다 썼어. 알아. 근데 그 돈은 내 돈이야. 너희한테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한 달 안에 돌려줘. 못 돌려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내 마누라가 나를 때렸어. 때렸다고. 그런데도 너는 가만히 서 있었잖아. 나는 내 엄마야. 내가 낳아서 키운 엄마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돈만 돌려줘. 그럼 다시는 안 볼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뭔가를 놓고 와서 다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나 나갈게.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너도 언젠가 늙어. 그리고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오늘 나한테 한 짓을 기억하길 바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지?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은 언젠가 내 며느리한테 돌아올 거야. 지금 저한테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야. 경고야.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이네 집으로 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좋잖아.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은 며칠 후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 왔는데. 내가 말했잖아. 돈 돌려달라고. 엄마 우리가 그 돈 어떻게 갚아?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엄마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줘. 사정? 내 마누라가 나를 때렸을 때는 내 사정 안 봤잖아. 나도 이제 내 사정만 볼 거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결국 돈을 갚았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순이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로요.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순이와 저는 이제 함께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시장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누가 눈치를 주지도 않고 전기세나 물값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요즘은 가끔 받아줍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살게. 엄마.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해줘.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좀 잘해주라고.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고. 통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시어머니를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도 소중합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아들 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눈치를 보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대출을 갚아줬는데도 전기세, 물값 타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빨리 죽어버려라는 말을 들으며 살려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제 돈으로 제 친구와 함께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아들 집, 딸 집이던 학대를 참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절대 다 주지 마세요. 비상금을 꼭 남겨두세요. 제 남편이 몰래 만들어준 통장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분들이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부모님께 한 행동은 언젠가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순이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를 때린 며느리와 그걸 막지 않은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전기세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식보다, 며느리보다, 사위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날이 추워졌어요. 외출할 때 따뜻하게 다니시고 또 언제 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게 우리 나이에 사는 재미 아닐까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